자, 이 기사 보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방송을 켰는데, 문 대통령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조기 복원해야. 그러니까 대깨문들 니들 어떻게 생각하냐? 얘가 뭐 1년 반 전에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막 이러고 다녔잖아. 응? 지가 뭐 이순신이나 된 것처럼 우리 개돼지들 막 선동하고 앞장서서 아무 이유도 없이 느닷없이 갑자기 일본을 증오하기 시작했지. 아니, 지 딸내미는 일본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왜 그런 일본을 미워하고 그 연병을 해? 응? 그 일본을 왜 보냈어, 자기 딸을? 얘 때문에 아무튼 어, 그 유니클로가 아주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그 코로나까지 덮친 격으로 이렇게 이제 이중고가 와버린 거지. 불매운동에 코로나 이렇게 와버리니까 드디어 명동 중앙점 있잖아. 거기가 문을 닫아버렸어.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노제팬 이렇게 편말 들고서 어, 그 사진 찍어가지고 언론에 흘리는 애들, 응? 언론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 정체가 나는 되게 궁금해. 나는 10중 8구 얘네들이 조선족 아니면 중국 유학생 아니면 좀 이상한 애들일 거라고 봐. 어디 시민단체, 이상한 시민단체들 많잖아. 좀 냄새가 나지? 군사행동 같잖아, 일사불란하고. 이 로고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지네들이 만들어서 뿌린 거지. 자,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은 그 문재인이가 뭐 한일 미래 지향적 관계 조기 복원이야 이 말 하기 전에 작년 12월 말에 그러니까 2020년 그 말에 그 문재인이가 여가부 시켜가지고 지가 바로 나서질 못하니까 좀 민망하잖아. 지도에는 말이 있는데 지가 바로 갑자기 느닷없이 어?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해놓고 미래지향적 관계 조기 복원해야 이러면 좀 누가 봐도 욕을 하니까 여가부 시켜가지고 넌지시 유니클로한테 가족 친화 우수기업 선정해가지고 상 줬거든. 그러니까 유니클로 망하게 해놓고 상 준 거야. 그게 뭔 의미가 있을까? 뭐 장난하는 거니? 그 내가 유니클로라면은 그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이게 좀 되게 웃기잖아. 어? 문재인의 정말 어이없는 이런 행동도 행동인데 내가 여기에서 IMF의 어떤 데자뷰를 봤거든. 약간 소름이 끼쳐서 내가 다루기로 마음을 먹은 거라고 이 주제를. 평행이론이라고 있잖아. 평행이론. 어,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는. 그 1997년 IMF 왔었다는 거 책에서 배워서 다들 알지. 뭐 경험해 본 사람들은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거고. 그때 그 당시 김영삼이가 대통령이었는데 얘가 IMF 오기 전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하면서 설레발치고 다녔거든. 그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그 멘트하고 아주 똑같지. 그래가지고 온갖 분란은 다 일으키고 다녔어. 일본하고. 괜히 그러는 거야, 괜히.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른 나라들이 갑자기 이제 채권 만기가 도래하는 바람에 야, 대한민국 너네들 돈 갚아. 이랬는데 이제 돈이 없잖아. 달러가 다 떨어져 버렸거든. 그래서 일본에 돈을 좀 꾸려고 했는데 일본이 빌려주겠냐? 응?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너네들이 에, 일본이었으면 돈을 빌려주겠냐고. 나 욕하고 다니는 나 욕하고 다닐 때는 언제고, 너네들 친구들 중에도 그 또 이상한 놈들 있잖아. 나 욕하고 다닐 때는 언제고, 지가 이제 궁해지니까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돈 좀 빌려줘. 너네들 같으면 빌려주겠냐고, 돈을. 어? 그래서 IMF 와버린 거야. 그 김순덕 대기자, 이 기사 쓴 사람이 딱 그 맞는 소리를 했지. 정부의 외교 실패. 지는 새치야 바닥 놀린 거야. 지 기분 따라서. 근데 대가는 누가 치러? 김영삼이가 치렀니? 문재인이가 치러? 걔들이 치를 이유가 없잖아. 어? 자, 대가는 누가 치러? 그래, 국민이 치르잖아, 국민이. 그래서 IMF 1997년에 맞고 1998년에 자살자가 1만 명. 1만 명이 자살해 버렸어. 예, 그놈은 새치야 바닥 놀리는
그 쓰레기 같은 짓거리 하나로. 그러면 그 새치 혓바닥 놀린 놈은 지 혓바닥을 잘랐냐 이 말이야. 안 자르잖아. 응? 끝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셨지. 우리 김영삼 대통령. 문재인도 그럴 거야. 문재인도 자살당하지만 않으면 끝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수를 누리다가 갈 거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걔는 어차피 관심도 없으니까. 자, 코로나 때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1% 후퇴해버렸거든. 그 사이 대만은 경제 성장이 2.5% 찍고, 이게 중국 추월한 수치야.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세계 1위 달성. 코로나 중에도 오히려 경제가 성장하는 것도 희귀한 케이스지만 2.5%까지 성장한 거는 세계 1위였대. 그리고 대만 코로나 사망자 수 몇 명? 7명.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지가 2개월이 넘고, 아니 200일이 넘고 이제 300일째 되어 가는데 안 나오니까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도 없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 그 대만은 이제 기분 좋잖아. 경제도 성장을 하고 코로나도 잡히고. 그러니까 45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몰려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서울 그 시청 광장이라든지 광화문 광장 몰려 나와 가지고 크리스마스 축제 제대로 즐긴 거지. 근데 대만 방역 비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정리를 안 하지. 잘 정리도 안 하고 언론에서 다뤄지지도 않고. 왜? 비교하면 쪽팔리잖아. 그리고 문재인이가 얼마나 개 같은 짓거리를 했다는 게 바로 들통이 나버리기 때문에 절대 이런 것들은 언론에 노출을 안 시키는데, 내가 정리를 해줄게. 그 2019년 12월 말에, 그러니까 우한폐렴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전에도 대만은 이미 그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을 하고 우한 쪽에서 들어오는 중국인 입국을 막았거든. 전면 막고 1월 21일까지 해서 1월 말 정도 됐겠지. 그때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중국에서 오는 중국인 입국자들을 전부 막았단 말이야. 사람을 막는 거야. 물류를 막는 게 아니고. 물류를 막을 이유는 없지. 물류에 무슨 바이러스가 묻어서 오냐.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리고 3월 달까지 해서 3월이 될 때까지 해서 이제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해서 입국을 차단을 했던 거야. 그렇게 해서 잡았어. 그래서 방역이 먼저여야 경제도 잡힌다라고 이 사람들은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았단 말이야. 그게 적중을 했고. 만약에 한국도 대만처럼 했었어 봐. 그럼 한국 대박 났겠지? 한국 치안 좋지? 응? 밤에 싸돌아다녀도 범죄 안 일어나잖아. 그리고 조금만 나가도 편의점들 절벽하고. 전화 한 통 하면은 뭐 짜장면부터 시작해서 탕수육, 그 다음에 뭐야, 그리고 뭐 치킨, 치맥도 다 배달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 체계 최고지. 외국 사람들 한국 와봤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 예. 그러면 코로나까지 없었으면은 더구나 여기가 한류의 나라, BTS의 나라잖아. 응? 그렇게 점점 알려져 가고 있는데, 세계에서 돈 좀 있다고 하는 애들은 전부 한국에서 일단 피신을 하려고 왔을 거란 말이야. 그 구름처럼 몰려들었을 거라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그 가려서 받았겠지. 줄 서라고, 줄을 서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가려서 받았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뭐 여기 동네 상점들 지금 뭐 해외 그 여행을 안 다니니까 해외에서 쓸 돈들을 대한민국 내에서 다 쓸 것 아니야. 그 보복 소비 심리 때문에. 그러면은 올 여름에 그 해변가라든지, 응? 겨울에 어떤 맛집들이라든지 동네 상점들 명동 이태원 할 것 없이 아주 대박이 났을 거라고. 응? 외국에서 돈 들어오지. 서로 한국에 와서 돈 쓰겠다고 막 몰려들지. 한국에서 마스크 또 마스크 좋다고 또 막 세계로 수출하지. 대박 났을 거라니까. 응. 근데 문재인이가 어떤 짓거리를 했냐. 2월 3일까지, 그러니까 2020년 2월 3일까지 의협에서 한두 번도 아니야. 무려 4차례나 중국인들 전면 입국 금지를 권고를 했었다는 거 너네들도 알잖아. 응? 한 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무려 4번이나 했어. 예. 근데 문재인이가 이걸 한 달 내내 아무 대응을 안 한다. 계속 받아.
그 의협이 공고하건 말건 신경도 안 쓰고 계속 중국인들을 받다가 이제 쫙 퍼지니까 뭐라고 해? 그 2020년 2월 28일에 가서야 한 달 뒤가 다 돼서야 지금은 실효성 없어. 그러니까 이 실효성 없다는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입국을 받은 거지. 그래야 알리바이가 서니까. 그러니까 얘 의도는 막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야. 그럼 얘가 노린 게 뭘까? 경제 핑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대만 케이스를 보고 이해가 되잖아. 응? 오히려 대만처럼 해서 우린 대박 났다니까? 뭔 경제 핑계를 대. 사람을 막는 거지 물류를 막는 게 아니라고. 그럼 문재인이가 노린 게 뭔지 이제 대충 감이 오지. 얘가 왜 이런 짓걸 했는지. 예. 총선 있었잖아, 총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사망자 수가 몇 명이 돼버렸다? 1200명. 대만 몇 명? 7명.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역으로 성장을 해버려서 마이너스 1.1% 돼버렸는데 후퇴해버렸지 경제가. 네, 이것도 삼성전자가 막아줘서 그나마 이 정도인 거야.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세계인들을 상대로 장사하잖아.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속에서도 선전을 해서 2019년도 대비 30% 매출이 더 올라버렸어. 영업이익이 30%가 상승을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근데 삼성이 팔아서 대한민국 경제를 그 정도로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상쇄해 줄 수 있을 만큼 삼성전자의 그 매출 규모라든지 한국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냐? 압도적이야. 내가 수치로 비교를 해줄게.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가 대한민국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 25% 전후다. 삼성전자 하나가 우리나라가 1년 내 수출하는 총액의 4분의 1을 차지를 한다니까. 일개 기업 하나가. 그리고 삼성전자 매출 규모가 한 250조 정도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 예산의 60%나 돼. 대한민국 예산이 400조에서 450조 그 사이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이 정도야 규모가. 삼성전자의 스케일이 이 정도라고. 근데 이제 그런 삼성을 상속세 11조 때려버리고 역대 최대래. 나라 지켜줬더니 11조 때려버리고 고맙다 하면서 세금 내하면서 11조 때려버리고 나라 지켜줬더니 고맙다 하면서 이재용 감방 보내버렸지. 1년 동안 가다놨던 건 너네들 다 알잖아. 뭐 적폐청사 어쩌고 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징역 22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이재용 재판 이제 또 이제 같이 엮여서 이제 다시 잡아놓으려고 눈을 시퍼렇게 또 뜨고 있잖아. 나라 지켜줬더니 어떻게 해? 국정농단 어쩌고 하면서 이재용만 남았다. 잡아 족치려고 또 벼르고 있지.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죽여버리지 못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야. 문재인이가. 너네들 이해가 되니? 아니 이순신이가 나라를 지켜줬더니 이순신 정도까지 비교해서 좀 그런데 일개 경제인을 근데 우리나라 경제 그의 이제 그 자잘한 그 허물들은 차치하고라도 나라 경제 전체적인 큰 줄기로 봤을 때 거대한 흐름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잖아.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 삼성을 갖다가 아작을 내버리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되냐고. 그러니까 마치 이순신을 나라를 지켜줬더니 선조놈이 불러다가 고문을 시켜가지고 병신을 만들어 놓지. 하는 짓거리가 똑같잖아. 이게 이태원이야, 이태원. 이 사진 그 과장한 거 아니다. 이게 명동거리거든. 명동거리고 이게 명동 크리스마스 이브 때 사진이야. 며칠 안 된 그 사진인데 한 달 전 사진인데 한 달도 안 됐지 지금. 이게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이래. 돌아다녀봐. 내 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보면 알잖아. 자, 노재패. 도대체 이 로고를 작성을 해서 이 로고를 만드는 애들, 뿌리는 애들,
그리고 현장에서 막 설치는 애들, 동원되는 그런 조선족들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것 아니야. 응? 뭐 대깨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군사 행동들 딱 플랜을 짜가지고 기호 만들어서 쫙 일사불란하게 뿌리는 이런 어떤 네트워킹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조선족들이라든지 그 이상한 시민단체들 빼고 소위 대깨문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문재인에 대해서 그 미련이 남아있는 이 대한민국 개돼지 새끼들, 얘네들 보면은 그 구한말 시대 선비가 떠올라. 위정척사 울부짖던 그런 애들 있잖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1%도 감을 못 잡은 채 지네들끼리 막 떠들던 그 이상한 정신세계에 갇혀가지고 그러다가 나라 망했잖아. 응? 그러니까 나라 망하니까 막 지네들 돌이키고 반성을 하기는커녕 맨날 다른 사람들 핑계 대지 남 탓 핑계하고 정신승리로 그냥 극복을 해내고 맨날 그런 패턴이, 그러니까 근본적인 반성을 하는 게 먼저인데 왜 임진왜란 때도 나라가 틀렸으면서 250년 만에 다시 똑같은 상대한테 또 나라가 완전히, 그때 이제 일제시대 때는 완전히 한일합방 때는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정말 피눈물 나는 자기성찰. 도대체 우리 한민족에 무슨 이상한 DNA가 있길래 허구한 이렇게 털리는 걸까? 어? 그 반성, 우리의 정신 상태에 어디가 잘못된 걸까? 이 근본적인 정신개혁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맨날 남 탓하고, 응?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습니다. 응? 일본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습니다. 이 정신승리 하다가 나라를 다시 한번 털려버리는 이런 반복된 패턴이 지금 다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들잖아. IMF 또 오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대한민국이. 아무튼 이런 문재인이나 이런 패거리들, 걔를 추종하는 패거리들, 그리고 이 대깨문들을 아주 그렇게 이제 뭐 많은 다수는 아니니까, 응? 항상 또라이들은 어느 집단에건 있잖아. 한 그 극소수의 그 또라이들은. 근데 문정권을 탄생시킨 촛불 개돼지들, 걔네들한테 그 형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속은 게 잘못된 게 아니야. 형이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야. 속이기로 작정하면 속을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너네들이 기본적으로 자료를 거의 공부하는, 그러니까 수능 준비하는 그런 심정으로다가 자료를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 그 정도 조사하면 그거에 한 10분의 1만 조사를 해도 문재인이가 어떤 놈이었다는 게 다 나오거든, 사실은. 근데 이제 너네들은 그 정도조차도 귀찮아서 안 하잖아. 그냥 밥 먹다가 흘러나오는 뉴스들, 지네들 입맛대로, 지네들 어떤 의도대로 이미 계획을 가지고 다 가공하고 구라 쳐가지고, 구라라는 양념 쳐가지고 만들어서 세팅해서 너네들 딱 먹기 좋게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그냥 밥 먹는데 흘러나오는 그런 뉴스들, 그런 거 듣고 이제 그 무조건 100% 받아들이잖아. 그게 다였냐? 그리고 재밌는 유튜브 방송 찾아서 듣고, 김어준이 하는 그런, 김어준 얘기를 아직도 듣는 놈들 있으면은 그 뒤져. 그 너네들은 그 인간의 대가리가 아니야. 아무튼 그러니까 너네들의 노력이 그 정도 수준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이려면 너네들 속일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점을 형이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문정권 들어선 다음에 4년이 흐르면서 너네들이 지금 현실을 접하고 있잖아. 응? 그럼 너네들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의 너네들이 봤던 문재인하고 지금 너네들이 느끼는 문재인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클 것 아니야. 그럼 너네들이 뭔가 저놈한테 속았다라는 자각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저 새끼가 그때 우리한테 구라쳤구나, 사기친 거였구나, 쇼한 거였구나, 우리가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간 거였구나, 적폐는 다름 아닌 저 새끼들이었구나. 그 박근혜가 적폐가 10이라면 저 새끼들은 적폐의 수준이 100 아니면 200을 넘는구나. 이걸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받아들였어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다시는 저런 사기꾼들한테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너네들은 그런 게 없다니까. 그냥 자존심만 있어 너네들은. 내가 설마 잘못 선택했을 리가 없어. 내가 내 선택이 그렇게 병신 같았을 리가 없다고. 그게 기분 나쁜 거잖아. 한마디로 너네들은. 응?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냥 정신 승리하고 싶은 거잖아. 너네들이 문정권을 뽑았으면서도 너네들은 하나도 잘못 없고, 그래 100번 양보해서 문재인이가 잘못된 놈이지 그러고 마는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너네들 정신 상태가 그 임진왜란 때 나라 잃고 한일합방 때 나라 잃고 그 일본만 탓하면서 왜 도대체 이 나라가 망했고 왜 우리는 항상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수백 년이 흐르도록 이 정신 상태가, 이 글러먹은 정신 상태가 항상 변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자기 후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발전이 없다니까. 나라가 발전도 없고 맨날 뽑은 것이 사기꾼들이지. 응? 뽑아야 그나물이 그 밥이잖아. 응? 에휴, 참.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근본적인 그 변화가 있으려면은 너네들의 그 개돼지 같은 그 의식 상태부터를 깨뜨려야 돼. 응? 조선의 피를 이어받으면 안 된다고. 완전히 다른 종자가 돼야 된다고. 다른 인간이 돼야 된다니까. 그 머리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야. 깨지고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고는 한국 사람들은 그나마 거기서 거기야. 점프해봐야, 거기서 개구리가 점프해봐야 바로 요 앞이잖아. 딱 그 수준밖에 안 된다고.